보시면 운동량과 충격량 그러면서 그 중에서 충돌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충돌에 대한 얘기 중에서 우리 45페이지에 4번까지는 했대요. 4번까지는 했는데 5번을 안 했답니다. 자,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반사돼서 튕겨가는데 튕겨갈 때 모습이 포물선 운동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바닥으로 옆으로 간 거리 구하는 거 했어요. X값이 루트 2분의 H야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공이 정지 상태에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자, 걸린 시간은요. 뭐 할 때 걸린 시간이요? 자유낙하하고 있는 거죠. 되겠어? 얘는 H부터 총 자유낙하한 거리가 얼마야? 2분의 3H지. 맞아? 자유낙하한 총거리가 2분의 3H고 맞아요? 네. 2분의 3H 자유낙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H는 2분의 1 GT 제곱. 그래서 T는 루트 G분의 2H인데 이때 H가 얼마라고? 2분의 3H라고. G분의 루트. 그래서 네, 이렇게 시간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요. 자, 46, 47에서 질문. 저 46쪽에서 8번 10번 8, 9, 10. 질량이 M1, M2인 표면이 매끄러운 두 공이 각각 V1, V2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질량이 M1인 공이 질량이 M2인 공에 충돌하였습니다. 반발 계수는 2고 일직선상에서 움직인다고 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8번 M1의 충돌 후 속력을 V1-라고 하고요. 자, 이때 V1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충돌이라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하고 보는 거야? 운동량, 고정 법칙.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아요. 요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는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충돌 전에 운동량이 얼마냐면요. M1 V1이고 얘는 M2 V2야.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이만큼이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M1 V1 다시 그 다음에 더하기 M2 V2 다시죠. 근데 이때 M1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쓰면 안 되는 문자 있지. 내가 준 문자. 뭐 있어? M2 V 다시는 여기에 없는 문자야. 되겠어? 그래서 이 문자는 쓰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M1 다시라는 그 속력을 구할 때요. M2 다시는 쓰면 안 되는 문자니까 이거 없애야 되는데 거기서 뭐 줬냐면 반발 계수는 이거 준 거야. 반발 계수는 충돌하기 전 두 물체의 속도 차에서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 차를 뺀 값이에요. 근데 거꾸로 빼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2를 없애시면 되는 거거든요. 되겠어? 2 다시를 없애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풀면 될까? 빨리 산수. 근데 다 미지수로 나와가지고. 응? 다 미지수로. 아, 그냥 저 옮기면 되나? 미주술 여기 상관이 없죠. M2 다시를 없애면 되는 거니까 뭡니까? 에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엄청 복잡하네요.
뭐였어? M 뭐였어? 이거 다 그냥 M이야? 아니죠. 이게 뭐였어요? 이거죠. 네 맞아. 그러면 M1으로 묶어. M1으로 묶으면요. V1 마이너스 2V1 더하기 M2로 묶어요. V2 플러스 2V2. 근데 M1 V1으로 묶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럼 이런 씨. 됐어.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 그냥 노가다. 이런 모습이야? 좀 다른. 좀 달라? 어떤 모습이야? 좀 복잡한데. 더 복잡하다고? 잠깐만. 충돌 1회차. 1회차에 8번. 얼추 맞니? M 플러스 어? 나 뭐 전개 잘못했나 봐.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야 이게 M2였어. 여기가 잘못된 것 같아. M1 V1 다시 더하기 M2 2V1 마이너스 M2 2V2 더하기 M2 V1 다시 가 M1 V1 더하기 M2 V2야. 그러면 그러네. 얘가 1이고 얘가 2네. 그러면 M1 플러스 M2의 V1 다시는 얘하고 얘네들을 정리해야 돼. M1 뭐지? 1이 하나밖에 없어? 2가 2개야? 그럼. 그런가? M2가 붙어있는 3개인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M1 로브 1 아니에요 저거? 누가요? M1 어디 가요? 저 M2 로브 1은 이거? 저거 M1 로브 1 아니에요? 아니야, 요 앞에 M2잖아. 이걸로 다 분배해야지. 여기다 다 M2 곱해야지. 뭐 이상한 거 있어? 아니 근데 M1이랑 V1이랑 곱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M1이랑 아 이걸 M2로 정리하니까 M2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 M2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하려면 앞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는데 M1 V1 더하기 M2 V2 더하기 M2 이 V2 마이너스 M2 로 V1이야. V1으로 묶자. 그러면 M1 마이너스 M2로 아이 참 에다가 더하기 V2로 묶자.
V2로 묶으면 얼마 되는 거냐? M2로 마이너스 M2네. 이거 V1 다시니까 넘기시면 이렇게 된다. M1 V2 이렇게 된다. 됐다. 이게 V 뭐였지? Q였지?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거 정리는 꼬뱅아 내가 잘 못해. 식 세워주는 것까지만 할게. 나머지 정리 너네가 해. 이런 모습.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더럽게 나와. 반발 배수가 들어가면. 근데 이제 반발 배수 숫자로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9번에 M2의 충돌 후의 속도를 M1이라고 할 때 뭐야? 자, 9번 문제 잘못 나온 것 같아. M2의 충돌 후의 속도를 V2-라고 할 때 V2-를 구하세요 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V2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됐어?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 됐어? V1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이걸 V1-로 정리. 그래서 아까처럼 대입. 되겠어? 그런 과정으로 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0번이요. 지상에서 질량이 10kg의 물체를 수평면과 30도 되게 40의 속도로 던졌다.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 받은 충격량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는요. 꼬매가 나 궁금한데 내가 여기서 V의 속도로 던져.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 그랬을 때 여기 속도가 V면 내려올 때 여기 속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V야. 속도니까. 그러면 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얘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MV에서 처음 운동량 MV를 뭐 하면 돼? 빼면 돼.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MV야. 이런 얘기잖아.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운동량은 속도로 계산하는 거니까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속도면 얘는 마이너스 속도로 놓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똑바로 던진 게 아니고 지상에서 10kg짜리 물체를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수평면과 몇 도를 이루는 거냐면 30도를 이루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갔다가 오겠지. 그러면 이때 맨 처음에 던질 때는요. 이 방향으로 40의 빠르기로 던진 거야. 근데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던졌을 때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빠르기가 똑같은 거 알지? 그러면 얘는 여기서 떨어질 때요. 이 방향으로 얼마로 떨어지냐면 40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변화량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질량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뭐의 변화량을 보시면 돼? 속도 변화량 보면 되는 거야. 됐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합성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됐어? 자, 그럼 나중 속도 방향은 보이시죠?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처음 속도 방향은 이 방향인데 그거 방향 정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이에요. 맞아?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 각도가 몇 도일까? 이거 40이고 이거 40이야. 여기가 얼마냐? 얼마냐? 이거 수평면으로 30도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이것도 수평면으로 요 각도가 얼마야? 3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놓으면 여기가 30이야. 됐어? 그럼 여기도 얼마냐? 30이야. 맞지? 그러면 이 사이각이 얼마니? 120도야. 됐지?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성할 때요. 특수각이라는 거 배웠어요. 예를 들어 이 방향으로 10N이고 이 방향으로 10N이고 이 사이각이 120도면 합력은 무조건 가운데 방향 얼마다? 10이다. 이거였잖아. 그러니 이쪽으로 40이고 이쪽으로 40인데 사이각이 120도니까 얘는 속도 변화가 무조건 가운데 이 방향이야. 그리고 속도 변화의 크기가 얼마라고? 40이라고. 이 얘기잖아. 그러니
얘는요. 이때 속도 변화량이 아래쪽 방향으로 40만큼의 속도 변화량이 생긴 거고 거기다가 질량을 곱하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질량이 얼마냐면 10이에요.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이 아래 방향으로 400만큼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죠? 되겠어? 이 얘기야. 이 얘기야.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이요. 자, 2회차 1번부터 4번까지. 2번. 2번. 아, 이거 답을 수정하셔야 된다고 써져 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풀어보죠. 자, 높이가 15m인 곳에서 2kg인 공을 연직 아래로 10이라는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을 무조건 속력이 0인 상태로 자율학습만 시켰어. 됐어? 근데 그러지 말고 공을 아래로 빵 하고 던지래. 그러면 얘는 처음에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 속도가 얼마야? 15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 속도 15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가 던진 후부터는 중력가 속도만 받아. 그러니까 1초의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10씩 빨라져. 됐어?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이 아니고 15인 상태로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야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얘는 처음 속도가 15가 아니고 10으로 던진대요. 처음 속도 10으로 던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낙하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0으로 공을 연지가 아래로 던졌습니다. 자, 공과 지면 사이의 반발 계수가 0.5이고 중력가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던지면 이제 15m 내려오면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나오죠. 됐어? 그럼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얼마일까? 이거 구해줘야 돼요. 20m. 20? 아, 20? 네, 20. 자, 보시면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가 속도, 여기가 시간, 처음 속도가 10인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지죠. 그래서 15m 떨어졌을 때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몰라. 시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야?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되겠어? 자, 2 곱하기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낙하거리는 15. 나중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처음 속도는 10으로 던졌으니까 빼기 100. 맞아. 그럼 얼마 나오냐? V제곱이 400. 그러면 V는 얼마? 2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2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20인데 얘는 반발 계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0.5. 그래서 다시 말해서 10분의 5죠. 맞아. 그랬을 때 아래쪽이 충돌 전 속도, 위쪽이 충돌 후속도의 비율이 10분의 5여야 되는데 실제 충돌 전의 속도가 얼마야? 20. 그러면 충돌 후의 속도가 얼마면 돼? 10. 그러면 2분의 1 되죠. 됐어. 그래서 얘는 부딪히기 전 속도가 20인데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 속도가 10으로 나와요. 이런 얘기죠. 괜찮아? 괜찮아?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속도로 올라가니까 얘는 몇 미터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꼬맹아. 10이라는 속도로 똑바로 던진 것과 똑같아요. 10이라는 속도로 똑바로 던진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10이라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게 최고 높이겠죠. 근데 중력가 속도가 10이니까 됐어? 얘가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려? 1초. 맞지? 그러니까 올라간 최고 높이가 얼마? 5m.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네. 답안지에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선생님 책에는 답을 수정해야 돼 라고 써져 있네요. 50m로. 네. 50m로 나와 있어요. 네. 5m로 바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5번부터 10번까지 질문. 저 9. 7, 8, 9. 저 앞쪽에 4번도. 네, 7, 8, 9 먼저 하고 가죠.
7, 8, 9요. 일직선 위에 오른쪽 방향으로요. 3이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는 4km짜리 물체 A와 2km짜리 물체가 4의 빠르기로 가다가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에 A의 속도가 3.6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충돌이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 자, 근데 물리 문제는요.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는 게 문제 푸는데 가장 도움이 돼요. 상상해 보세요. 같은 일직선 상에 두 물체가 충돌해야 되는 거니까. 자, 같은 방향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3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애와 4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애가 있으니 3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애는 앞에 있겠죠. 4의 빠르기로 가는 애는 뒤에 있겠죠. 그래야 같은 방향으로 가도 충돌하겠죠. 자, 그랬을 때 앞에 가는 A라고 하는 아이의 질량은 4kg고요. 뒤에 오는 아이는 2kg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충돌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충돌을 하고 나니까 이때 A의 속도가 3.6으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됐어요. A의 속도가 3.6으로 속도가 빨라졌죠. 왜? A와 B가 쿵 하고 충돌할 때요. 그래서 B가 A한테 빨리 가라고 밉니다. 근데 B는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거꾸로요. 그래서 A도 B를 밀겠죠. 근데 B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속도는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충돌하기 전에 A와 B의 운동량을 보시면 A는 운동량이 8, B는 얼마냐면 11. 그래서 더하시면 20이에요. 그러면 충돌이 끝나도 운동량은 여전히 20이어야 되는데 우리 A는요 4kg짜리가 그래서 3.6의 빠르기로 가는 거니까 얼마? 14.4에 그래서 운동량을 갖게 되죠. 그럼 보면 잘 봐. A의 입장에서 보면 나 A, B를 거꾸로 썼죠. A의 입장에서 보면 운동량이 10이었다가 14.4로 운동량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네, 얼마만큼이야? 2.2만큼 늘어났죠. 우리 충돌할 2.4만큼 늘어났죠. 충돌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그랬어?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 A의 운동량이 2.4만큼 늘어났으면 B의 운동량은 2.4만큼 무한히 줄어야죠. 그래야 운동량이 보존되죠. 그러니까 8에서 2.4를 빼시면 돼요. 얼마? 5.6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두 개 합해서 여전히 20 될 거니까.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우리의 B는 얼마냐면 B는 2kg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얼마니? 라고 하니까 얼마입니까? 2.8의 속력으로 가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느낌. 자, 왜? 그 반발 기수가 0.7. 자, 그래서 B의 속도가 얼마인 겁니까? B의 속도가 얼마? 2.8인 거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을 쓰세요. A는 어느 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2.4만큼 받았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반발 계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반발 계수는 충돌 전 두 물체의 속도 차이에서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 차를 거꾸로 빼면 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자, 충돌 전이요. 한쪽 저는 A 속도에서 B 속도 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B에서 A 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B에서 A를 뺄게요. B에서 A를 빼면 그 다음은 A에서 B 거 빼면 돼요. 뭐 이런 얘기죠. 자, B의 속도 4에서 3을 빼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속도 3.6에서 얼마 빼면 돼요? 2.8 빼면 돼요. 됐어. 그러면 1분의 얼마니? 1분의 0.8이죠. 그러니까 반발 계수가 0.8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됐어? 7, 8, 9만 하면 되는 거였어? 아, 그거 4번 이게 앞에 거 4번이요. 윤혁이 선생님이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높이가 5m인 수평면 끝에 질량이 2kg인 물체 B를 놓고 질량이 1kg인 물체 A를 B와 정면 충돌시킵니다. 그랬더니 A는 정지하고 B는 수평면으로부터 10m인 곳에 떨어졌다 이 얘기예요. 자, 꼬맹아, 이렇게 포물선으로 어떤 물체가 날아갈 때요, 수평으로 간거리를 주는 건 시간을 주던 속도를 주던 둘 중에 하나를 주겠다는 거야. 되겠어? 자, 근데 봐봐. 얘는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거야? 5m 높이에서 떨어진 거야. 얘는 5m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낙하 시간 알지? 몇 초야? 1초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1초 걸린 거야. 근데 1초 동안 얘가 몇 미터 갔는 줄 알아? 10m 갔거든. 그러니까 얘 수평 속도가 얼마로 날아갔다는 얘기야? 10으로 갔다는 얘기야. 추론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야. 지민우,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이거 돼? 확실하게 되는 거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충돌 후에 B의 속도가 10이라는 거 알았으니 이제 생각해보자. B라고 하는 애는 2kg야. 맞죠? 그리고 여기에 A라고 하는 애가 원래 1kg짜리가 오고 있었다는 거지. 얼마로? A의 속도 몰라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럼 볼게요. 얘는 A하고 B가 있는데 반발 계수가 얼마든 상관없이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돌 전 운동량이요. 그래서 1kg 곱하기 V니까 V요. B는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V예요.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 A가 멈춰 있고 B가 갑니다. 그럼 얘는 20이에요. 그러면 얘가 20이니까 얘도 20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속도가 얼마? 20.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20의 속도로 가고 있었어. 그러니 이때 반발 계수는 충돌 전 두 물체 A에서 B의 속도를 빼면 그 다음에 B에서 A의 속도 빼면 된다 그래서 충돌 전 속도분의 충돌 후 속도가 반발 계수라고. 그러니까 20-0은 10-0이면 돼. 그래서 얘는 반발 계수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가는 문제야. 되겠어?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충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략하게 이 정도는 풀어야 돼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오시면 자, 53페이지 역학적 에너지가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 그래서 맨 앞에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이게 모든 역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배웠던 힘부터 시작해서요.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 그 다음에 충돌, 역학적 에너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니까 한번 쭉 넘기면서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꼬맹아,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하기 전에 너네 이거 여기 쓰면 앞이 잘 안 보이지 않니? 괜찮아? 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단원의 제목은 1과 뭐니? 에너지야. 중학교 3학년 시험범위죠. 중학교 3학년 3단원과 6단원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붙어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신한다 생각하시고 됐어. 자,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요. 우리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과 일상에서 얘기하는 일은 같다 다르다? 같니 다르니? 이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빠는 회사일 하느냐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엄마는 집안일 하느냐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만 회사일과 집안일은 일이라고 하지 않아. 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과학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일이라고 인정하는 거라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일을 해주는 대상, 물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이 A라는 물체한테 일을 할 겁니다. A라는 물체한테요. 여러분이 힘을 주고 밉니다. 얼마의 힘? 예를 들어 10N의 힘을 줬다고 치자.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밀고 간 거리가 2m야. 그래서 물체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체에 힘을 주어 물체를 힘준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니?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랬다라고 합니다.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일을 했어요. 힘도 줬고 힘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 일이 얼마니? 라는 겁니다. 되겠어? 내가 한 일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준 힘을 이동한 거리로 곱하시면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한 일은 얼마야? 20Nm예요. 숫자는 숫자끼리 더하고 단위는 단위끼리 더하니까. 근데 이렇게 단위를 중복해서 쓰는 거 싫어서 우리는 뉴턴미터라는 단위를 과학자 이름으로 치환합니다. 됐어? 그래서 뉴턴미터라고 하는 단위 대신에 우리는 뭐 쓴다? 줄 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의 단위인 에너지의 단위를 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물체가 움직일 때 한 번에 됐어? 다양한 힘들이 작용하기도 하고요. 힘의 방향이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보시면 2kg짜리 물체한테 물체가 움직이는 오른쪽 방향 1번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살짝 각도를 이렇게 줘서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가 물체를 똑같이 여기에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 각도가 30도로 힘을 줘서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죠. 2번. 근데 각도를 살짝 크게 줄 수도 있어요. 3번. 자, 이 각도가 60도일 수도 있죠. 힘의 크기는 똑같이 10N을 주는데. 근데 각도를 살짝 더 크게 줄 수도 있어요. 4번.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요.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똑같이 이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힘을 주고 있는 방향만 조금씩 다르게 할게요. 그러면 한 일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 민호, 이게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누가 한 일이 제일 많아요? 수평. 1번이요. 그래서 1번의 한 일이 2번, 3번, 4번에 비해서 가장 큽니다. 한 일의 양이 다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일이라는 건 물체에 힘을 줘서 이동시키면 돼. 이게 아니고요. 물체에 힘을 줬을 때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켜야 그래서 일한 거야 라고 했으니 거꾸로 얘기하면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한 일을 결정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1번처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줘. 다시 말해서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0도예요. 그러면 내가 준 모든 힘은 물체를 이동하는데 완벽하게 다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비스듬한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요. 수평면과 30도 각도로. 그러면 물체가 이동한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10이야? 그건 아니죠. 그럼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얼마인지를 보시려면 힘을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나누셨을 때 얘가 대각선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수평 방향에 사용한 힘은 사실은 10 코사인 세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10 곱하기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사실은 물체를 수평으로 밀 때 쓴 힘은 5 루트 3. 루트 3을 대략 크기를 느낌 잡으셔야 되니까 1.7이라고 한다면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밀 때 사용한 힘은 8.5N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10N이 아니고요. 각도가 30도가 되면 8.5N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 그래서 그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 한 일이 17줄밖에 안 돼요. 근데 각도를 60도로 더 크게 하면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물체를 당길 때 사용한 힘은 5N이거든요. 그래서 5N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60도일 때 한 일은 절반 10줄밖에 안 돼요. 근데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면 코사인 90이 0인 거 알죠? 그러니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2m 움직이더라도 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 일의 양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랬다가 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정확하게 90도가 되는 순간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떨 때가 힘과 이동 방향이 90도야? 어떨 때가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한 일이 없어?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신이죠. 등수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가 있냐면 등소 원운동이 그렇습니다. 자, 등소 원운동은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이 새끼를 뺑글 돌립니다. 그랬을 때 A점에 왔을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 실제로 가려는 운동 방향이라 그랬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이 방향과 수직한 방향인 90력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서 그래. 맞아. 그래서 등소 원운동하는 물체는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틀어서 여기에 오면 이때 B에 왔을 때도요.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고요. 그 방향으로 못 가는 이유가 90도 방향인 90력 방향으로 힘받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등소 원운동은 지구 둘레를 10년 동안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아무리 돌아도 한 일이 존재할 수 없다. 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우리 주로죠. 우리 주로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든 상태로 내가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든 상태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상자가 떨어지지 않게 받치고 있죠. 힘을 위쪽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 힘을 주고 있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뭐 합니까? 걸어가는 경우에는 한 일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어떤 애가요. 바닥에 물체를 놓는 겁니다. 2kg짜리 물체를 놓고 수평으로 미는 겁니다. 10N의 힘을 줘서. 그래서 2m 밀고 간 후에 들어 올려서 2m 높이 선반 위에 이 물체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밀고 가고 들어 올려서 여기에 올렸어. 얘가 바로 A가 한 일입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 물어하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거꾸로 얘를 먼저 들어요. 그리고 든 상태로 걸어가서 여기다 올립니다. 이 방향으로 일을 한 사람이 B라고 치자. 그러면 A가 한 일과 B가 한 일 중 누가 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A가 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A는요. 바닥에 물체를 놓고 밀고 갔으니 미는 동안 한 일 10 곱하기 2 그래서 20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물체의 무게만큼이에요. 2kg니까 지구가 아래쪽으로 20N의 힘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20N이고요. 20N의 힘을 줘서 2m 들고 올라갔으니까 40줄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A는 수평 방향의 일과 수직 방향의 일을 합하면 60의 일을 한 게 A입니다. 근데 B는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얘랑 똑같이 드는 순간에 한 일은 40이죠. 근데 든 상태로 얘는 뭐 했습니까? 걸어갔죠. 그러면 한 일이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그래서 얘가 한 일은 겨우 40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물체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치로 이동을 했더라도 이동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한 일의 양은 달라진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되겠어?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입니다. 되겠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키면서 내가 일을 했어.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매번 말로 설명할 수는 없으니 그걸 예쁘게 그래프로 그리자. 되죠? 한 일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1은 힘 곱하기 밀고 간 거리니까 보시면 X축은
X축은 밀고 간 거리고요. Y축은 그걸 미는데 준 힘입니다. 예를 들어 얘를 그리면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다가 됐으니까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한 일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면 힘은 세로에 있고요. 거리는 가로에 있기 때문에 세로와 가로를 곱한 값이 바로 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속에 내가 한 일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이죠. 되겠어? 자, 근데 물체에다가 힘을 줄 때요. 이런 식으로 힘을 일정하게 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켜서 2m 올 때 힘의 크기가 10N일 수도 있죠. 자, 그래프의 모양과 상관없이 힘거리 그래프에서는 언제나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이 공간의 면적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일이겠죠. 삼각형일 때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이동할 때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얘가 바로 누굽니까?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죠. 그래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이 탄성력이 작용할 때 밑에 있는 넓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물체가 한 일이고 그 한 일을 용수철이 받아서 이 면적이 바로 용수철이 갖게 되는 무슨 에너지다? 탄성 에너지가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됐죠? 그중 용수철이 갖게 되는 탄성력은요.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했을 때 탄성력은 KX로 구한다. 다 이해돼?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X다. 그러면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다. 기억나? 이런 것들이죠. 이해되겠어? 진짜야. 너네 이거 틀리면 다 뒤져. 되겠냐? 자, 그래서 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해요. A라는 사람도 100줄의 일을 합니다. B라는 사람도 100줄의 일을 합니다. 누가 더 능률적이야? 라는 걸 판단할 수 없어요. 한 일만으로는 누가 더 능률이 높은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능률이 높은지를 판단하려면 그 일을 하는데 걸린 뭐를 알면 돼요? 시간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100줄의 일을 하는데 1초 걸렸다면 B라는 사람은 10초 걸렸다고 치자. 누가 더 능률이 높은 거야? 당연히 A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일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을 누가 더 빨리 했니? 그걸 우리 일상에서는 능률이라고 하지만 이걸 과학에서는 뭐라고 한다? 일률이라고 한다. 자, 일률은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면 돼. 됐어? 그러니 A의 일률은 1초로 100줄을 나누면 되니까 A의 일률은 100줄 퍼 초예요. 되겠어? 근데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싫어서 일률 단위를 줄 퍼 초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했다? 와트라고 쓰기로 했다. 그래서 일률의 단위가 와트다.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률이 100와트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건 1초에 100줄씩 일한다. 이 뜻이에요. 1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00줄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1초가 아니고 3초 동안 일을 한다면 얼마 할 수 있다는 거야? 300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500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몇 초 걸린다는 얘기야? 5초 걸려.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이런 거 얘기해. 근데 인류를 구할 때요. 우리는 한 일을 초로 나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일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 곱한 거다. 그걸 걸린 시간 초로 나누면 일률이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시간분의 거리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속력이죠. 됐어? 속력 또는 속도. 그러니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힘에다가 그 물체의 빠르기 속력 곱해도 인류 나옵니다. 되겠어? 그래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머릿속에 좀 집어넣자. 이건 중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이니까. 인류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든지 또는 힘에다가 속력을 곱하든지.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이의 일률이 100W인데 얘가 10초 동안 됐어? 네. 저기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할 건데 저수지의 높이가 얼마냐면 됐어? 5m 끌어올릴 거야. 그러면 10초 동안 몇 킬로의 물을 들어 올릴 수 있니? 이런 문제예요. 되겠어?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률이 100W라는 건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00인데 얘는 10초 동안 일을 하겠대. 그러면 총 한 일의 양이 얼마면 되겠다는 거야? 1000줄이면 돼요. 맞아, 이거야. 근데 여기 물통에 있는 물을 들어 올릴 거야. 5m. 그래서 그거 들어 올리는 일 할 거야. 그 일은 물의 무게에다가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하면 돼. 맞지? 자, 그랬을 때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보이냐? 자, 그러면 10m은 200이고요. 그러면 m은 얼마입니까? m은 얼마야? 20이죠. 그래서 20kg만큼의 물을 들어 올릴 수 있구나. 이런 얘기야. 하겠어? 이런 얘기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이라는 개념과 일한 빠르기라는 개념은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일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일에도 종류가 있어. 이런 얘기야. 내가 일을 하는데 일에도 종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물체 보이죠? 2kg짜리 물체한테 10N의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2m 밀고 가는데 사실은 이 물체가 움직일 때 사람이 준 힘도 있고요. 물체와 바닥면 사이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4N 있고요. 그리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도 받고 있을 거고요. 중력 때문에 바닥이 밀어올리는 수직항력도 받고 있을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다양한 힘을 받으면서 물체가 움직일 때요. 첫 번째 일 중에서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은 얼마니? 두 번째 마찰이 한 일은 얼마니? 세 번째 구해라. 중력이 한 일은 얼마니? 네 번째 알짜 힘이 한 일은 얼마니?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민우야, 안 보이면 역함으로 옮겨가면 돼. 힘이 한 일 얼마야? 마찰이 한 일 얼마야? 중력이 한 일 얼마야? 알짜 힘이 한 일이 얼마야? 이렇게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일을 했냐? 앞에 수식어가 다양하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식어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 일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을 우리는 사람이라는 단어 빼고 그냥 힘이 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사람이 준 힘은요.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갔으니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은 20줄이야. 맞지? 그럼 마찰이 한 일이 얼마냐? 불러. 다이나 불러. 얼마 곱하기? 안 들려. 마찰이 한 일. 얼마 곱하기? 빨리 불러! 마찰 얼마? 현진 불러. 마찰. 안 보이는 거야? 마찰이 아니 얼마? 마찰력 4. 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 움직였어? 2m. 그럼 마찰이 아니 얼마야? 8.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쓰면 틀렸다 그래. 왜 그래?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거요. 마찰은요.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야? 반대 방향.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플러스의 힘이고요. 그 힘이 한 일은 플러스의 일이에요. 근데 물체가 운동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의 힘이고 그 힘이 한 일을 우리가 마이너스의 일이라고 한다. 알겠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민우야. 중력이 한 일 불러. 20N 곱하기 2.
그럼 얼마? 40 40. 이거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마이너스 아니요.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반대 방향일 때 마이너스인데 중력 이 방향으로 적용하죠. 반대 방향은 아니죠. 왜 틀렸을까요? 빨리 얘들아. 틀린 이유. 수직이었어요. 그죠. 힘을 준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신에도 나옵니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력이 한 일 얼마냐? 그러면 0이라고 얘기할 자신감이 있어야 돼. 됐어? 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몇 도니까? 90도니까 그 힘이 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중력은 20N 작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됐어?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의 한일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알자 힘의 한일은 얼마입니까? 이겁니다. 자, 알자 힘은 수직은 수직끼리 더하고 수평은 수평끼리 알자 힘 구하셔야 되는데 수직 방향은 중력과 수직 항력이 똑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수직 방향 알자 힘은 0입니다. 수평 방향은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4N이라 알자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6N이 작용해 얘가 전체 알자 힘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알자 힘은 플러스 6일까 마이너스 6일까? 결정. 결정. 플러스 6이죠. 알자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으니까. 되겠어? 그 6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알자 힘이 한 일이 플러스 12줄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되겠어? 자, 근데 알자 힘이 한 일은 굳이 알자 힘을 구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한 일만 제대로 계산하면 됐어? 이게 알자 힘이 한 일이 나옵니다. 됐어? 너네가 한 일만 제대로 계산을 했다면 알자 힘이 한 일이 바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가져.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무한대의 일을 할 수 있니? 나 무한대의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죠. 다이나 묻어둬. 아가들 저 새끼들 튀어나가서 소리 지르면 또 올 거잖아. 이 개놈의 새끼들 저거. 자, 알자 힘의 한 일이 12줄인데 우리요. 나는 무한대의 일을 할 수 있니?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아니? 일할 수 있는 능력 뭐라 그러니? 에너지.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만 일을 할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빨리 넣으셔야 됩니다.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물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만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물체가 어떤 물체가 처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100이었다고 쳐요. 근데 얘가 일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일을 했냐면 40만큼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한 후에 나의 나중 에너지가 얼마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나중 에너지 얼마 되니? 얼마? 얼마? 60 됩니다. 됐어. 그러면 내가 했던 이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일을 해서 에너지가 40만큼 줄었다. 그래서 60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 중에서요. 처음보다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죠. 에너지를 줄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국말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네, 실제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일은 뭘까? 거꾸로요. 저 처음 에너지 60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20만큼 받았다고 치자. 그럼 나의 나중 에너지 얼마 되니? 얼마 될까요? 얼마요? 80. 80 됩니다. 그러면 이걸 예쁘게 수식으로 쓰면 저의 처음 에너지 60인데 일을 받아서 80 됐다는 건 플러스 에너지를 20만큼 증가시키는 일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사실은 됐어.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과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이 일이 뭡니까? 이 마이너스의 일이 바로 얘입니다. 됐어?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의 일이 바로 얘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왜 마이너스의 일이야? 힘이 마이너스의 힘이니까. 왜 힘이 마이너스 힘이야? 이 마이너스 힘의 원리가 뭐야? 저기가 뭐야?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만큼은 반드시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그런가 하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다. 그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플러스의 일이 뭡니까? 바로 얘입니다.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은요.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일의 종류에 힘이 했냐 마찰이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야 아니면 감소시키는 일이야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물체가 움직일 때 선생님이 칠판에 쓴 것처럼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과 감소시키는 일을 동시에 봤습니다. 동시에 봤습니다. 됐어? 그러면 실제로 물체가 여기다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양한 일을 받았는데 결론 가에 있을 때보다 나에 있을 때 그래서 에너지가 줄었다는 거니 늘었다는 거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해서 얼마 됐어? 이거죠. 그러면 가에서 나로 오는 동안 총 에너지의 변화량 뭐 보면 안다? 알짜이미한 일 보면 안다. 이 얘기입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실제로 에너지 얼마 바뀌었어? 그건 알짜이미 한 일만 제대로 구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알짜이미 한 일을 봤더니 플러스야. 와, 이 새끼 늘었네 에너지. 얼마만큼? 12만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 물체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2kg짜리 물체가 돼서 2의 빠르기로 가다가 이런 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2m 온 후에 저런 일을 받고 나서 얘 속력이 얼마 되냐? 이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모근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어? 해. 다이나 보여? 애들 너무 갈려. 저기 20짜리가 2kg짜리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으면서 저런 일을 받았어. 그러면 2m 왔을 때 저 아이의 속력이 얼마 된다는 얘기니? 이거예요. 이거 중학교 3학년에서 문제 조금 어렵게 내는 모군이 내는 문제입니다. 모군 중학교 실제 내신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구하라는 거지. 나중 속도가 얼마지. 무슨 일을 봐? 저 옆에 있는 일들. 이 물체는요. 사람이 조금 10N의 힘을 오른쪽으로 주고 있고 마찰력은 이쪽으로 4N 작용하고 중력 20 작용하고 그래서 이 일을 실제로 저 물체가 얘라고요. 그런 일을 받았다고요. 그랬을 때 얘가 여기까지 오면 속력이 얼마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칠판 왼쪽에 그렸던 저 2kg짜리가 얘라고요. 사람이 지금 밀고 있어요. 10N의 힘으로. 마찰력도 작용하고 있어요. 4N의 힘이. 중력도 작용하고 있어요. 20N의 힘이. 그래서 그 힘으로 2m 밀고 온 거죠. 그랬을 때 얘의 속력 얼마로 바뀌냐는 거예요. 4, 속력 4. 현재 얼마? 8. 8.
지찬 얼마? 4. 다인 얼마? 8. 이 개놈의 새끼들이 아무거나 찍고 지랄이야. 지민은 얼마? 8. 그러면 얼마 됐을까? 이제 저도 해봐야 돼요. 자, 이거 뭐냐면 사실은 얘가 힘을 받기 전에 처음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구해봐야죠. 처음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었겠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얼마의 에너지 가지고 있었냐면 4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총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냐고요? 우리 아까 구했잖아요. 12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러면 얘는 이를 받았다는 겁니다. 12만큼. 됐어. 그래서 나중 에너지가 얼마 됐다고요? 16 됐다고요.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요. 되겠어? 운동 에너지 16이겠죠? 그럼 이때 속력은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16이에요. 그러니까 v 값이 얼마입니까? 4죠. 되겠어? 그래서 얘는 속력이 4 됐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이렇게 구하시는 게 맞아요. 됐죠? 이거 구하는 문제가 묵은 중학교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체가 움직일 때 총 에너지의 변화량은 언제나 알짜임이 한 일만큼 변한다.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여러분들 일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꼬매나 일이 뭐예요? 일의 정의 말고 일의 참뜻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야 라고 저는 얘기해요. 일은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아까 에너지가 100이었다가 일을 40만큼 했더니 에너지가 60 됐어. 그러면 꼬매나 얘는 처음보다 에너지가 40만큼 줄었죠. 왜? 일을 40만큼 받았기 때문이죠. 알겠어? 에너지가 변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되겠니? 그래서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이게 실제 에너지의 의미입니다. 됐죠? 그러니 어떤 애가 에너지가 80 있었는데요. 10시간 동안 얘는 일을 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에너지 얼마일까요? 10시간 동안 일을 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 그럼 얘 나중에 에너지 얼마야? 80. 그대로 80이죠. 에너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일을 한 만큼만 줄고 일을 받은 만큼만 늘어나요. 알겠어? 자, 그러니 이러한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일을 하거나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3년 전에요. 세종과고 선생님이 어떤 누나한테요 물어봤어요.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에요? 다른 물리량이에요? 현진아 얘기해. 그냥 네 생각을 얘기해봐.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같은 물리량이라고 현진이가 생각한대요. 이유 얘기해. 근거를 얘기하셔야 돼요. 왜 같다고 생각해? 네, 단위를 같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같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일은 일과 에너지는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저도 같은 거 같은데. 이유가 뭘까? 너는? 일이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일이랑 에너지가 속도랑 가속도처럼 상호작용이 된다 이거. 자,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요. 에너지는 일로 뭐 되고 전환되고 일은 에너지로 뭐 됩니까? 전환돼요. 그래서 서로 전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현준이가. 되겠어? 또요.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일까 다른 물리량일까? 그 누나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1과 에너지 다른 거예요? 아니요. 같다고 하셔도 되고 다르다고 하셔도 되는데 이유만 완벽하게 내시면 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다른 물리량입니다. 왜요? 1은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오뱅아, 충격량이 운동량이야? 아니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됐어? 네, 이것처럼 에너지의 변화량이 1이지 1이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누나는 합격하고 갔어요. 같다고 하셔도 되고요. 다르다고 하셔도 돼요. 과거 문제에서 이렇게 열린 문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답이고 저렇게 얘기해도 답인데 논리만 어긋나지 않으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하는 말에 논리, 근거를 댈 수 있으면 된다. 되겠냐? 자, 그래서 1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있어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1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랬는데 아무 1이나 아무 에너지를 변화시킬까? 그건 아니에요. 특정한 1이 특정한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이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알짜임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 구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짜임은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킵니다. 되겠어? 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도 알죠. 위치 에너지가 바뀐다는 얘기는 애새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이건 누가 한 일 때문일까요? 이건 누가 한 일일까요? 중력이 한 일이죠. 되겠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중력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 구해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량 구하라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 구해 그럼 중력이 한 일 구하시면 되죠.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진자가 있는데 제가 얘를 살짝 들어서 여기에 가져갈 겁니다. 그랬다가 손을 놓으면 됐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다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서 속도가 느려져. 원래 같은 높이까지 오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 반복합니다. 됐어. 그래서 이 구간을 반복 운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진자 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갔습니다. 됐어? 이때 I자임이 한 일이 얼마입니까? 네. 질량 M, 실의 길이 L, 각도 세타. 되겠습니까? 네, R자임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저게 수능 문제였어요. 예, 선생님 몇 번? 3점짜리 문제였고요.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선생님 과탐 몇 문제 나왔어요? 20문제요. 아, 20문제 50점 만점. 10문제가 2점, 10문제가 3점. 알짜임이 한 네, 알짜임이 한 일이 얼마게? 유찬아, 얼마? 0입니다. 이거 0입니다. 왜요? 선생님 말씀드렸죠. 예, 알짜임이 한 일 구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알짜임이 한 일 못 구하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이랑 같은 말이 뭐니? 같은 말이 뭐니? 운동 에너지 변화량. 되겠어? A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0. B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0.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0입니다.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이 0입니다. 여러분들 아까처럼 질문하고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여러분들 알짜임이 한 일을 못 구해요. 왜요? 이 진자는요. 이 아이가 움직이는 내내 알짜임의 크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알짜임을 적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일을 구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네. 알짜임의 한 일을 우리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알츠하이머의 한 일이랑 같은 말이 뭔지 너 알아? 이거 묻는 거예요. 알츠하이머의 한 일이랑 같은 말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고요. 그냥 이거를 됐어 글자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머릿속에 훅 집어넣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의 한 일은 알츠하이머 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되겠어?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한 일이라는 거, 아, 이 새끼 운동에너지 변화량 구하라는 거구나. 를 알아들었다면 바로 0 나옵니다. 되겠어? 그 차이야. 그 차이야.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의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알츠하이머 F, 그 힘으로 S만큼 갔어. 이게 알츠하이머의 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알아. F는 MA예요. 그 MA로 S만큼 가면 이게 알츠하이머의 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어요. 이 AS가 어디서 왔다는 거. 어디서 맞죠? AS. 뭡니까?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입니다. 그러니 AS는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라는 얘기야. 그걸 여기다 넣어봐. 그럼 뭐 나옵니까?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입니다. 그러니 알츠하이머의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 우리 알아요. 됐어요? 이겁니다. 알츠하이머의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은 위치에너지 변화량을 얘기한다. 말기 알아들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특정한 일은 특정한 에너지만을 변화시킨다는 걸 우리는 1에너지 정리라고 해서 물투에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되겠어? 네, 이름이 그냥 그래. 1에너지 정리라고 해.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특정한 일은 특정한 에너지만을 변화시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중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요. 우리 몇 가지 아냐면 2가지 합니다. 자, 그중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고 뭐가 있습니까?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무슨 에너지입니까? 이 둘을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말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까? 아니 되나?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않아? 빨리 얘기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되니? 뭐가 결정하는 거니? 공기 저항 없이 잘 공기 저항 없을 때. 또 진공. 공기 저항 없을 때. 또 촬영 있습니다. 마찰 없을 때. 다시 말해. 역학적 에너지는요. 걔가 운동하는 동안 어떤 힘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어떤 힘을 받을 때니? 어떤 힘을 받을 때니? 걔네들 공기 저항도 없어? 마찰도 없어? 근데 무슨 힘을 받았어? 무슨 힘 받고 움직였어? 중력이죠. 됐어?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네. 또요. 탄성력이 그렇습니다. 또요. 전기력이 그렇습니다. 이 3가지가 유일하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힘을 우린 뭐라 그러니?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력만 받고 움직이면 그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근데 이 보존력을 뺀 나머지 힘을 받아요. 보존력을 뺀 나머지 공기저항, 마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부력 또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3개의 힘을 뺀 나머지 어떤 힘을 받아도 그 순간부터는 역학적 에너지를 변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3가지 힘을 뺀 나머지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비보존력.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력만 받고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겁니다. 보존력을 뺀 나머지 힘이 작용하면 그 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바뀝니다. 근데
이 보존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뭘 만들까요? 이 힘이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보존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가 중력 위치 에너지죠. 그 위치 에너지를 고등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포텐셜 에너지. 되겠어? 자, 용수철이 만드는 위치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저 세 개의 힘이 사실은 보존력이다. 되겠어? 그중 중력이 만든 중력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바닥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아래쪽으로 mg라는 중력을 받아. 그러니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야? mg야. 됐어? 그 힘으로 얘를 h만큼 들어 올렸어. 그러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한 일이니까 h, mg, h가 내가 공을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데 내가 한 일. 그럼 나는 일을 했고 공은 그 일을 받았죠. 공은 일을 받는 만큼 뭐가 생기니?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그래서 mg, h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요. 내가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힘을 줘서 얘를 x만큼 잡아당겨. 그러면 나는 x만큼 잡아당기는 일을 했고요. 얘는 그 일을 받아 탄성 포텐셜 에너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용수철이 갖게 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한다고요. 맞아. 자,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 파트 할 때 설명해 드릴 거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때가 쏙 비트. 못 외우면 병신이야. 때가 쏙 비트.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거 하기 전 꼬맹아 이거요.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력 작용하지 않고 공기 저항도 없습니다. 없는 이 롤러 코스터에서 마찰이 없는 곳에 질량이 m인 쇠구슬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쇠구슬은 A라고 하는 바닥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톡 하고 치니까 정말 살짝만 톡 하고 치니까 마찰이 없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랬을 때 B라고 하는 지점에 왔을 때의 높이는 10m고요. C라는 지점의 높이는 16m고요. D라는 지점의 높이는 4m 위치에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때 물체가 A점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이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냐고요? mg 20만큼이라고요. 맞아. 그때 운동 에너지는요. 그 위치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없어요.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는 mg 20만큼입니다. 근데 얘가 내려와 B를 지나 C를 지나 D로 와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mg 20만큼 작용하고 있다. 맞아. 근데 B 위치에 왔을 때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mg 불러. mg 얼마? mg 얼마? 10이요.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mg 10이죠. 그러니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굳이 속력 없어도 구할 수 있어요. 됐어. C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16. 그럼 운동 에너지 mg 4. D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4. 그럼 운동 에너지는 mg 16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A점 대 B점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써 있잖아요. 위치 에너지의 비율. 됐어. A와 B의 위치 에너지 비율은 mg 20 대 mg 10이라고. 맞죠? 그러니 쓸데없는 거 날리시면 20 대 10이고 그래서 2 대 1인데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2 대 1로 결정하는 이 20과 10의 의미가 뭐니? 그걸 알면 앞으로는
됐어? 이렇게 쓰지 않아도 B 대 C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 C 대 D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막바로 나올 거 아니니? 됐어? 이 20과 10의 정체가 뭐니? 위아 높이. 그렇죠. 기준면으로부터 그 위치까지 떠 있는 높이가 바로 물체의 위치 에너지 비율이다. 되겠어? 그러면 C 대 D의 B 대 C의 위치 에너지 비율 얼마입니까? 5대 8 5대 8이고요. C 대 D는 얼마입니까? 4대 1이죠. 이렇게요. 우리 이거 쓸 시간 없어요.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과거 떨어지고 1번고 가도 어차피 수능은 한 문제 풀 때 1분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시간이 없다고요. 저 그림 보고 막바로 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꼬맹아 거꾸로요. B 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냐? 5대 4 5대 아니지 여기 써있죠. 5대 2 됐어. mg 10대 mg 4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날리시면 운동 에너지 비율이 10대 4라서 5대 2인데 이 10대 4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고요? B와 C의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이 10대 4의 숫자. 20 마이너스 네, 이건 최고 높이에서 낙하한 거리가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무슨 에너지가 생겼을 거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생겼을 거니까. 됐어? 그러니 얘는 몇 미터 낙하하면서 됐어?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10m 낙하한 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된 거고요. 얘는 최고점에서 몇 미터? 4m. 얘는 몇 미터? 16m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A, B, C, D 역학적 에너지 모두 다 20입니다. 다 똑같죠.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의 크기여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 A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그 자체가 20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근데 B에서는 이만큼만 위치 에너지야. 그러면 나머지 역학적 에너지 이만큼은 뭐라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죠. C에서요. 위치 에너지 요만큼만 위치 에너지예요. 그럼 나머지 높이 이만큼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 이만큼만 위치 에너지야. 그럼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최고점으로부터 낙하한 거리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다. 그래서 B 대 C의 운동 에너지 비율이 5대 2고요. C 대 D의 운동 에너지 비율. 그래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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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8 4. 2m와 16m니까. 아니 2m가 아니고 4m와 4m와 16m니까 됐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4입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4면 꼬맹아 C 대 D의 속력 비율이 얼마니? 1대 2 네. 속력 비율이 1대 2란 얘기야. 왜?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사실은 2분의 1 MVC의 제곱 대 2분의 1 MVD의 제곱이라서요. 쓸데없는 2분의 1 M, 2분의 1 M 날리시면 사실은 운동 에너지는 그 점을 지나는 속력의 제곱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속력 비율은 루트 씌우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여기 지점이 X입니다.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2대 3이래. 이 X 지점은요. 공이 여기를 지나갈 때 그 공이 갖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2대 3이래. 그럼 이 공이 떠있는 이 높이가 얼마야? 얼마입니까? 이거 8m. 왜? 위치 에너지가 남아있는 높이, 운동 에너지가 내려온 높이. 되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떠있는 높이는 8m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식사하십시오. 아까 4시간에 안 먹었어? 예. 그때 먹으면 너무 빨리 먹어서
아침 먹고